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문가 패널 어김없이 저희 스튜디오에는 상업용 부동산 전문가 중에 전문가 우리 안드라스 윤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정말 전문가 중에 전문가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예상하신 바가 그대로 다 맞아떨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네네. 커머셜 부동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은행이 좀 힘들어질 거다. 뭐 이런 기사에 대해서 제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근데 요즘 그 기사들이 싹 다 조용해졌어요. 그렇죠. 얘기거리가 없죠. 아, 얘기거리가 없어서. 왜냐하면 특별한 샤킹이 전혀 없으니까요. 아, 그러면 다시 커머셜 네. 부동산이 좀 좋아지는 건가요? 가격이 올라가는 건가요? 바로 그렇게는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라는 거는 네. 전체적으로 봐야 되니까 야, 요즘에 커머셜 부동산이 가격이 오른데 가격이 내린데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어떤 캐러고리인지에 따라서 정말 틀리거든요. 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얘기했듯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슈가 뭐였냐면 네. 이 오피스라는 맞습니다. 그렇죠. 오피스 건물에 굉장히 국한되어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피스 건물이 지금까지 스트러글을 했는데 네. 간단히 얘기하면 커머셜 부동산 하면 뭐 광고나 뭐 이런 거 할 때 네. 백그라운드로 나오는 게 다 다운타운 건물들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 오피스 건물들이에요. 그것도 대형 오피스 건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소위 큰. 말하는 네. 직격탄이죠. 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비어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렇다고 지금 몇 달 사이에 하루아침에 갑자기 다 찰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스트러글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해서 뭔가 특별한 일이 있는가? 아니면 뱅크들이 망하고 있는가? 네. 그런 부분이 전혀 아닌 거죠. 근데 지난번에 설명해 주실 때 제로금리 가까울 때 건물을 구했던 분들이 앞으로 이제 텀이 끝나는 기간이 다가오기 그렇죠. 때문에 그 텀이 끝날 때 어차피 재융자를 하든가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그 네. 시점에 가서 과연 이자가 떨어질 것인지 아닌지 이거 네. 은행들이 그것 때문에 타격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우리가 얘기. 지금 예측하건대 네. 지금 페더럴 리저브에서는 초이스가 없는 거죠. 낮출 거다라고 예상을 하셨죠. 뭐 네. 너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네. 우리도 거래를 하는 입장에서 네. 이대로 가다가는 이런 트랜잭션이 없으면요. 음. 국가 자체가 경제 자체가 돌아가지를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자율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예상을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모든 통계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상황을 보고 네. 예상을 하는 거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나 분명히 이자율은 내년이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아, 네. 다시 한 번 더 액티브하게 돌아갈 시점이 분명히 온다. 네. 자, 그리고 지금 벌써 좋은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어떤 그렇습니까? 거냐? 네. 우리가 오피스에 관련해서 계속 지금 네거티브한 뉴스만 접했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 벌써 몇 가지의 왜 큰 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몇십 층짜리 건물들. 네네. 이렇게 네. 뭐 다운타운에서 뭐 좀 심볼릭한 네. 상징적인 건물들 뭐 예를 들어 우리 애틀란타 같으면 CNN 빌딩이라든가 막 이런 많은 네. 물건들 네. 똑같이 뭐 LA나 뉴욕이나 대도시에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건물들은 소위 말하는 웰노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건물들은 지금 벌써 재융자가 가능해졌답니다. 아, 그래요?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만큼 사이즈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네. 융자에 대한 사이즈가. 네. 그러니까 어느 은행이 재융자를 해주기로 발표를 했다든지. 오.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항상 그렇잖아요. 네. 이 몰기지 마켓이라는 것도 다 비즈니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은행들도 돈을 버는 비즈니스예요, 한마디로. 네. 그래서 메이저 은행이 주저하면 당연히 다른 은행이 경쟁 상대가 이제는 떠오르는 거죠. 내가 기꺼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해주겠다. 네. 근데 이것이 롱텀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또 수익성을 네.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리스크를 건 만큼. 그렇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건 뭐.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재융자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네. 이자가 많이 높으면은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융자를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금 기자님께서는 네. 우려되시는 부분이 아마 프라임 레이트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아직은 연준이 낮추질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프라임 레이트이 오늘부로 네. 8.25%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은 8.25? 그래서 우리가 프라임 레이트의 정의가 뭐였죠? 은행이 줄 수 있는 가장 낮은 이자. 예, 이런 레이시죠. 네, 8.25. 그러니까 네. 거기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네. 자, 우리 기자님께서도 우려하시는 부분이 그렇다면 이게 미니멈 8.25로 융자를 받았을 때 이전과 비교했을 때 거의 2배인데 그렇죠. 그럼 누가 이렇게 융자를 받으려고 하겠는가? 제 질문이 바로 그겁니다. 그죠? 네. 근데 제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뭐 트랜잭션을 제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네. 지금 건물들
저 같은 경우에, 저희 손님들 같은 경우에 거의 6.5 플러스 마이너스로 다 해결되고 있습니다. 와, 그거는 기준금리보다 조금만, 한 1%밖에 안 넘은 건데요? 그게 그러니까 가능한가요? 사실상 6.5니까 프라임 레이스로 쳐서 2% 정도 더 낮은 거죠. 그러니까 프라임 레이트보다 더 그렇죠. 낮게. 더 낮게. 이게 왜 가능한가?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의를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자, 네. 그러면 제가 한 예를 또 드릴게요. 네. 지금 사람들이 또다시 집을 사잖아요. 네. 융자가 지금 한 어느 정도죠?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어. 융자 요즘 보통 6.25, 6.45. 그럼 그거는 네. 프라임 레이트보다 낮은데 왜 그럴까요? 낮으네요, 진짜. 그죠? 참 신기하죠. 그것도 신기하네요. 그래서 다 이제 크리에이티브한 방법이 있는 거고 네.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게 이제 프라임 레이스의 직격탄을 받는 음. Federal Reserve 레이스의 직격탄을 받는 그러니까 사실상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BA 융자 네. 혹시 SBA는 어떤 건지 잘 아세요? 그럼 뭐 스몰 비즈니스. 그렇죠. 스몰 예. 미디엄 이런 사이즈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네.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자 우리가 지금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조건이 비즈니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음식점이나 뭐 이런 어떤 비즈니스를 운영할 때 SBA라고 해서 SBA 론이죠. 네. 자, 그러면 비어있는 건물들, 내가 어떤 비즈니스 목적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리테일이나 이런 것들도 51% 오너가 occupy 한다는 조건으로 SBA 융자가 나오는 거죠. 아. 그런데 이 SBA 융자들은 바로 프라임 레이스의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래서 SBA 레이스는 지금 현재 에버리지 한 10%가 넘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비즈니스 하는 분들 솔직히 지금 좀 많이 힘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네. 냉정하게. 그러니까 이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전에 시그너처 뱅크 네네. 뭐 이렇게 조금 힘들었잖아요. 네. 뭐 파산하고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결과적으로 그들이 많이 샀던 것들이 트레저리 본드. 아, 채권. 네. 그렇죠. 네. 채권을 이렇게 발행했는데 왜 네. 망했느냐. 네. 지금 이자율이 무지무지하게 높다 보니까 네. 네. 자, 지금의 가치와 이전의 이자율이 낮았을 때 가치랑 비교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레저리 반드를 사면 네. 훨씬 이익인데 그렇죠. 그들은 이미 이전에 샀던 거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그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힘들어 했지 않습니까? 네. 자, SBA가 바로 이런 트레저리 반드의 직격탄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트레저리 반드의 비용이 이제 높아졌지 않습니까? 레이트 자체가. 네. 그러니까 SBA 융자도 높아진 겁니다. 초이스가 없는 겁니다. 한 10%? 그런데 10%. 지금 제가 겪고 있는 바로는 저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액세스 그러니까 저는 뭐 전국적으로 이렇게 커머셜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 이 커머셜 랜딩은 좀 이게 이제 컨벤셔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커머셜 랜딩인데 자 이것과 SBA가 비교가 되어지는데 심지어 SBA조차도 한 8점 몇 %? 아,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 아주 특별하게 나오는 건가요? 그러면 은행이 그렇죠. 손해보는 건가요? 아니면은 아마 거기서 좀 스페셜 네. 어떤 플랜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해가지고 네. 자 지금 현재 보니까 타이트하지 않습니까? 네. 이때에 이런 어떤 랜딩 컴퍼니에서도 조금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투자자들의 좀 이목을 끌기 위한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마다 스탠다드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네네. 아무래도 이게 마켓 자체가 경쟁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들 그런 방법을 피규어하더라고요. 단지 이제 그런 액세스가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죠. 이제 네. 그런 리소스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 그런 리소스가 없이 나는 고지고대로 사야 되느냐 아마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잠깐 뭐 대표님 이미 언급을 하셨지만 결국 그렇게 되면은 SBS 론하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SBA는 조금 그렇다고 보아야죠. 아무리 뭐 크리에이티브하게 랜딩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8% 이상을 그럼요,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커머셜 부동산입니다, 한마디로. 커머셜 부동산 같은 경우는 SBA가 적용이 안 되죠. 아, 또 다른 이야기다. SBA가 적용이 될 수가 없죠. 뭐 예를 들어서 리테일이 있는데 한마디로 커머셜 부동산은 투자 아닙니까? 네.
내가 뭐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게 투자, 인베스트먼트 론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SBA랑 상관이 없습니다. 얼핏 듣기에는 인베스트먼트 론 그러면은 리스크가 더 높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자가 더 많이 붙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죠. 그죠. 그런 느낌이 들죠. 네. 자, SBA 론은, 다운 페이먼트를 한 뭐, 15%? 20% 네, 보통 정도만 20% 해도 되죠. 예, 네네네. 그러나, 일단, 우리 컨벤셔널 론, 일반적으로 커머셜 융자 같은 경우에는 네. 한 25% 미니멈 정도 디파짓을요? 요구되어집니다. 예. 다운 페이먼트 자체가 와. SBA보다는 높죠. 아, 그래요? 예, 그래도 25%. 그런데 아마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 참 재밌는 게 어떤 분들이 제게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아니, 무슨 소리 하냐. 솔직히. 제가 실질적으로 네. 우리, 이렇게 커스터머들에게 들은 얘기인데, 네, 저한테 네. 25% 말이 안 된다. 저한테 심지어 뭐, 따지는 식으로. 네. 뭐, 35%가 미니멈이고, 네. 40%가 일반적이다. 이런 기준을 다운 페이먼트가. 아, 더 높다고요? 말이 안 나오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요. 자, 그렇게 봤을 때 네. 누가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5 밀리언을 살려면 아니, 막말로 2 밀리언 이상을 다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40% 다운할 정도면은 그냥 페이오프하고 조그만 거 갖고 살지.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은 네. 그런 옵션이 많습니다. 제가 이 미국 내에서 계속해서 트랜잭션을 진행하고 있는데 네. 일반 은행들, 미국 은행들 보면 25% 다운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 자, 왜 우리가 40%나 50% 다운이냐 이런 게 익숙하냐면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액세스, 소위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은행들이 네. SBA 전문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커머셜 융자에 대해서 잘 하지 않는 은행들은 이런 것들을 하려면 스트레치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안 해봤으니까 다운을 많이 요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뭐 담보 잡는다고 이러잖아요. 네네네. 뭐 콜레러로. 네. 근데 이런 미국 은행들은 뭐 굳이 콜레러를 잡고 뭐 이런 식으로 안 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컨셉 자체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네. 융자라고 해서 정말 뭐 반 정도 다운하고 그리고 뭐 내 집을 담보 잡고 이런 식의 그런 융자는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네. 한인은행들 가보면은 디파짓은 디파짓대로 하고 담보는 담보대로 네. 따로 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그만큼 이제 이 커머셜 융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이즈 자체가 전문이 아니고 그리고 SBA는 일단 5 밀리언이 맥스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 돈을 빌려주는 한계가 5 밀리언 맥스고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이 커머셜 마켓에 적용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죠? 아니 예를 들어서 뭐 20 밀리언 뭐 쇼핑몰을 사는데 뭐 10 밀리언을 캐시를 주고 어떻게 삽니까? 말도 안 되는.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커머셜 융자에서 조금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자, 우리가 이자율 봤을 때 지금 현재 저는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네. 현재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 6.45%의 이자율을 받았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계시는 그럼요, 케이스가. 그럼요. 딜이 6.45%. 커머셜인데도요? 그럼요. 와, 엄청나네. 6.45 네. 그리고 25년입니다. 25년 amortization. 이거는 아마 SBA랑 비슷한 컨셉이죠. 네, 네, amortization 아시죠?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설명해 얼마만큼 쪼개느냐. 그죠? 네. 그러나 SBA의 조금 다른 컨셉이 바로 term이라는 게 텀이죠. 있습니다. 네. 이거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뭐냐? 네. 커머셜은 주로 5-year term밖에 주지 않습니다. 네. 제가 저번에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 5-year term이라는 거는 벌룬 페이먼트거든요. 그러니까 네. 5년이 되면 네. 자, 그 5년이란 기간 동안 25년을 먼틀리 쪼개서 네. 계속 갚아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작아지잖아요. 네. 그러나 5년 안에 이 5년째 될 때의 벌룬 페이먼트라고 해서 남아있는 금액을 소위 말하는 다 갚아야 되는 네. 겁니다. 일시상환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일시상환해야 되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끝이 아니고요. 얼마든지 받은 은행을 통해서 재융자가 가능하고요. 그렇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때 되면 옵션이 많고 그리고 사실상 저의 이렇게 손님들 보면 그 주로 이제 5년 안에 다 또 팔죠.
그럼 되죠. 네, 팔면 되죠. 그것도 파는 맛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네, 해서 네. 얼마를 사고 내가 네. 얼마를 남기고 팔고 그렇죠. 이런 맛으로 네. 사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런 어떤 리소스 이런 것들을 매우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잘 아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기준 자체가 우리가 지금 less demand잖아요. 네. 지금 다들 뭐 이자율이 높다 해서 less demand 이럴수록 이제 higher cap 수익성이 더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우리가 얘기했죠. 들어오는 레버뉴는 똑같아요. 자, 거기서 이 이자율이 높음을 통해서 사실상 나의 넷 인컴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내가 건물을 팔 사람은 그런 넷 인컴을 비슷하게 유지를 해야지 팔리죠.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레버뉴는 상대적으로 예전보다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계산이 그렇게 됩니까? 쉽게 이해는 안 되는데 레벨을 높여야 된다라는 얘기로 들리는 자, 거예요. 왜냐하면 넷 인컴이 비슷해야 되잖아요. 네, 넷 네. 인컴의 레이시오가 캡 레이시 비슷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자,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전에는 이자율 자체가 작았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레버뉴가 특정 어마운트라면 네. 자, 지금은 이자율 자체가 높잖아요. 네. 그러면 익스펜스가 많아진 거잖아요. 많아진 거죠. 그걸 넷 인컴을 맞추려면 레버뉴 자체가 더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레벨을 높여야 되죠. 그래서 월세가 올라갔다는 얘기가 예.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레버뉴를 안 높이려면 네. 퍼체이스 프라이스를 낮춰야죠. 그렇죠. 네. 그게 바로 캡 레이트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캡 레이트이 훨씬 좋아졌다. 음. 그래서 저는 지금이 기회라는 겁니다. 아, 지금 물론 지금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버는 부분에서는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네, 네. 내년이나 후내년 후에 네. 재융자를 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아. 지금 레버뉴가 높아진 상태에서 이자율이 낮아버리면 나의 수익성은 훨씬 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케이스가 바로 네. 되는 게 지금 현재 마켓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기회가 있다가 네. 결국에는 이 마켓 상황이 이자율이 낮아지고 이런 것 바람이 불면 바로 셀러 마켓으로 전환되거든요. 이때 파는 겁니다. 그렇죠.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지금 이제 고금리 시대가 되면서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테넌트들한테 부과하는 월세가 올라가든가 아니면 건물값이 떨어지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두 경우 다 전부 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다라는 이제 이야기이신 거고요. 지금 그 기회를 잡으신다 그러면은 이자율이 떨어졌을 때 지금 올려놓은 월세가 이자율 떨어진다고 월세가 같이 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이자율이 떨어지는 상황이 앞으로 2, 3년 뒤에 왔을 때 훨씬 더 큰 이익을 발생시키거나 더 좋은 가격에 건물을 파심으로써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로 제가 그렇습니다. 예, 정확하시네요. 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커머셜 부동산이라는 게 돈을 벌려고 투자하는 거 당연한 거 그렇죠, 아닙니까? 이제 수익성을 내기 네, 위해서. 네. 그렇다면은 저희가 아무래도 수익성을 더 잘 내기 위한 매물을 찾으셔야 할 텐데 네. 결국은 항상 저희가 반복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왔습니다만은 커머셜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매물 종류에 따라서 저희가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가 발생했기 전이라든가 발생한 다음 특히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에센셜 비즈니스가 더 잘 됐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근데 지금 코로나가 완전히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다 끝난 이후에 이제 어떤 부동산 매물이 진짜 수익성이 좀 높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제가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자 코로나가 끝났잖아요. 네. 자 끝났지만 심리는 계속됩니다. 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네요. 저는 이 소비자들의 심리가 너무 무섭다고 봅니다. 자, 이전에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로 이 어떤 비즈니스 타입인지가 완전히 결정되어졌거든요. 네. 이제 투자하는 포커스가 완전히 틀려져요. 네, 네. 이제는 무조건 많은 사람들이 리스크 프리를 찾습니다. 음. 수익성만 무조건 보고 덤벼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비즈니스를 찾는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들 심리가 지금 많이 질문해. 제2의 코로나가 안 터지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렇죠.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안 터지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 계속해서 중국이 또 뭐 이렇게 되고 하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심리적인 문제, 이거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렇죠. 없어지지 않죠. 네. 한번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 거. 그렇죠. 네, 무서운 맞습니다. 겁니다. 야,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가 단순하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네요. 잘 이전에는 알겠습니다. 심플했죠. 수익성 좋으면 무조건 가라. 네.
근데 심리적인 문제가 끼어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복잡해질 수밖에 이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복잡합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저희가 자세히 듣고 싶은데 아무래도 시간 관계상 오늘 저희 여기서 지금 일단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궁금해하실 것 같은 그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과연 어떤 커머셜 부동산이 인기가 있을 것이고 수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다시 윤 대표님 모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